이전 시간에 이어서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로고 타입까지 제작을 했고요. 자, 강좌를 이어서 들으시는 분들은 쭉 이어서 강좌를 이렇게 들으시면서 실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진행을 할게요. 자, 로고를 중간에 놓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사이트를 보게 되면 자, 중앙에 로고가 있는 타입에서요.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런 접근성의 탭 기능들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로고를 이렇게 찍어주게 되죠. 그죠? 이런 기능들을 저희가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자, 로고를 먼저 만든 거죠. 그래서 먼저 본문 바로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로고를 찍어주고 이런 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해당하는 HTML의 마크업 자체를 이런 방식으로 자, 먼저 지정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로고를 먼저 지정했고요. 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은 자, 각각의 로고를 제외하고 나머지 영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기에 따른 CSS를 적어 보겠습니다. 자, 적어 보게 되면 왼쪽에는 SNS 부분이 있다라고 하고요. 자, 탑에 SNS고요.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이제 왼쪽 정렬, 자, 플로 레프트로 정렬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마진 30픽셀.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영역들은 배너가 되거든요. 그래서 배너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헤더에 탑에 배너 영역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여기서는 플롯 라이트 적용했고요. 그 다음에 상단 마진 30픽셀로 적용을 시켜놨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중앙의 로고를 기점으로 해서 배치가 되는 걸 볼 수 있죠. 자, 왼쪽과 오른쪽으로 배치가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여기에 따른 디자인적인 부분들은 먼저 저희가 동일한 CSS를 적어 볼게요. 자, 먼저 SNS 부분의 헤더부터 만들겠습니다. 여기서 자, 탑에 SNS에 A타입 적용하게 되면 일단은 이제 A타입이기 때문에 덩어리를 내기 위한 가장 마지막 덩어리 요소 컨텐츠가 되겠고요. 따라서 디스플레이를 블럭으로 맞춰놨고요. 자, 그 다음에는 위드는 120이라고 지정했습니다. 하이트는 42픽셀. 자, 근데 이제 하이트까지만 지정하게 되면 제가 백그라운드를 한번 지정해 볼게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를 샵 D924DD 방식으로 적었고요. 그리고 컬러는 흰색 이렇게 적어 놨는데 자, 일단은 이제 시간 관계상 두 개의 디자인을 모두 똑같이 취급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안에 있는 디자인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요. 여기에 자, 배너의 A타입이라고만 이렇게 지정을 하겠습니다. 배너의 A타입. 자, 그러면 동일하게 적용된 걸 볼 수 있죠. 자, SNS의 A타입과 그리고 배너의 A타입 모두 두 가지를 디자인을 이렇게 잡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게 되면 그러면 영역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공간 여백을 잡을 때 일단은 이제 가로 중앙으로 배치할 때에는 저희가 필요한 기능은 텍스트 얼라인이죠. 텍스트를 정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얼라인이라는 속성을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행간 정렬을 하기 위해서는 라인하이트라는 정렬 방법을 써야 됩니다. 자, 물론 이는 한 줄로 적용되어 있을 때 해당되는 그런 기능이죠. 자, A 타입에 대해서는 이전 시간과 마찬가지로 덩어리를 주기 위해서는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기능이 적용이 되어 있어야 하고요. 자, 디스플레이 블럭이라는 기능이 지원되고 있어야 그래야지만 위드를 줄 수가 있고요. 자, 만약에 하이트를 줬다라고 하게 되면 그러면 반드시 수반되는 속성은 라인 하이트가 수반이 돼야 그래야지만 텍스트 중앙으로 배치가 되고요. 자, 그러면 자, 같은 높이인 42픽셀을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해당하는 A타입이 이렇게 중앙 배치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텍스트 정렬하기 위해서는 텍스트 얼라인 방법으로 중앙 정렬 해줘야 그래야지 중앙으로 배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대문자로 바꾸겠다. 거기까지 하나의 기능이기 때문에 텍스트
안쪽에 기능에서 보게 되면 트랜스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대문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퍼케이스라는 방법으로 이렇게 대문자를 만들 수 있는데요. 이는 그냥 예제를 예쁘게 꾸미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고요. 다른 것은 없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저희가 타이핑이 된, 그러니까 실제로 데이터 내용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SNS 부분이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코딩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배너에 있는 타입도 동일하게 복사해서요, 여기에 있는 코드대로 이동해 주겠습니다. 자, 이동해 주게 되면, 그러면 SNS의 왼쪽 정렬된 데이터와 그리고 배너에 있는 오른쪽 데이터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게 되고요. 이렇게 두 개의 데이터가 동시에 대문자 처리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컨테이너를 좀 수정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PC나 반응형을 만들 때 특히 이제 PC 타입을 만들 때 위드를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있는 그런 옅은 색을 보게 되면, 그러면 개발자 모드로 F12번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눌러보게 되면 당연히 지금 1000 사이즈 이하에 있는 내용들은 이런 방식으로 스크롤바가 생기겠죠. 자, 그러면 스크롤바가 생겼을 때 여기에 있는 내용들처럼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이런 살구 색상이 드러나지 않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색상에 대해서 보완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요, 여기 컨테이너를 지정할 때 바깥쪽에 있는 영역에서 우리가 minwidth라는 속성을 적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기능들 중에 이렇게 minwidth를 적용하게 되면, 그러면 지금처럼 해당하는 배경 색상이 스크롤 될 때 드러나는, 흰색이 드러나는 그런 에러가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minwidth라고 하게 되면 1000픽셀보다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하는 이런 헤더에 대한 요건이 최소한 1000픽셀보다 큰 요건으로 이렇게 지정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에러가 수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위드가 있는 이런 PC 타입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만들 때는 반드시 이런 방식의 minwidth의 이런 컨테이너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스킵 내비게이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만들게 되면, 자, 아까 전에 사이트에서 보셨던 것과 동일하고요. 우리가 이제 모토로 삼고 있는 광주 평생교육진흥원 사이트를 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이제 컨텐츠로 바로 진입하기 위한 이런 본문 바로가기라는 그런 기능들이 있는데요. 이게 있는 이유는 사실상 색약자들이나 이런 어떻게 보면 사이트를 운영하기 위한 어떤 방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가미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처럼 본문 바로가기라는 이런 기능을 이용해서 색약자들에게 훨씬 더 사이트를 손쉽게 바로 해당하는 이런 내비게이션이라든지 탑 메뉴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본문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기능들에서 해당하는 본문 바로가기라는 기능이 지원됐을 때 엔터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해당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는 멀쩡하게 눈이 보이는 사람들한테 느껴지지 않겠지만 다음 포커스가 이렇게 컨텐츠가 먹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자, 이 상황에서 제가 탭을 누르면 본문 바로가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누르게 되면, 엔터 키를 누르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부터 진행돼야 맞다라는 거죠. 포커스가 이렇게 진행되는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본문 바로가기라는 그런 기능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런 기능들을 해당하는 마크업상에서 만들어 놨는데요. 자,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자, 해당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섹션이라는 타입을 만들어 놨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보게 되면 섹션 아이디는 여기서 샵으로 링크되어 있는 타입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 링크로 이동되어지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는 id 값으로 이동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동되냐 하면 우리 사이트에서도 자, 탭으로 인지가 되고요. 여기서 엔터를 치게 되면 다음 탭은 이 해당하는 탑을 지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다음 칸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접근성의 포맷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탭 접근성의 이런 헤더 부분에서의 포맷은 일반적인 PC 타입에서는 이런 식의 스킵 내비게이션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해당하는 HTML을 열어놓고요. 그 다음에 탭을 눌러주고, 자, 탭을 눌러주면 그 다음에, 자, 물론 개발자 모드는 꺼놔야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탭을 눌러볼게요. 그러면 본문 바로가기가 되고요. 이때 엔터를 눌러주세요. 그 다음에 다음 탭을 누르게 되면 위에 있는 SNS 로고 배너는 지정하지 않은 채로 다음에 있는 이런 A 유형으로 이동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기능을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접근성에 대한 내용들은 몇 번 이렇게 예제를 통해서 전달을 더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어려운 기능이긴 하죠. 자, 그러면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이런 기능에서 지금 본문 바로가기 이런 기능들이 지원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일반적으로 디자인적인 요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가장 저희가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쪽에 있는 스킵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자, 그러면 스킵 내비게이션 이라는 부분을 만들게요. 자, 안쪽에 독담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스킵 내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A타입이 이렇게 있죠. A타입을 지금처럼 CSS로 지정할게요. 사실상은 제일 먼저 나와 있는 부분이죠. 자, 스킵 내비게이션에 대한 부분을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는 A타입이니까 블럭. 자, 그리고 포지션은 고정된 위치니까 픽스드를 지정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left는 0이고요. 그 다음에 탑은 0이고요. Z인덱스는 제일 높은 위치를 점유하게 되기 때문에 9999 픽셀 이렇게 만들게요. 9999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위드는 100%, 그 다음에 라인 하이트는 40 픽셀, 중간에 정렬되게 하기 위해서 텍스트 얼라인 센터, 자,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14 픽셀, 백그라운드 컬러, 컬러는 흰색으로 지정했죠. 자, 이렇게 지정을 했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일반적인 디자인이 드러나는 타입으로 만들어지고요. 자, 만들게 되면 여기에 디자인이 이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죠. 사실상은 뭐 디자인은 중요하지 않지만 이 기능 자체가 일반인들이 봤을 때도 적용이 돼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는 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방식으로 본문 바로가기가 보여지고요.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디자인상으로 이게 보이면 안 되겠죠. 탭으로 인지가 됐을 때만 보여야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상단에 있는 위치를 이렇게 멀리 보냈다고 할게요. 자, 이는 이제 안 보이는 그런 처리가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되면 보이지 않다가, 자,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제 여기에 따른 내용들로 이렇게 포커스가 이루어지면 이 요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제 포커스라고 합니다. 자, 포커스라는 요건이 주어지게 되면 그러면 여기 이제 변화량이 생기는데요. 이는 탑에 대한 요건이 0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면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 기능상에서, 자, 탭으로 접근했을 때가 바로 이렇게 CSS 상으로는 포커스라는 이런 기법이거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서 해당하는 탭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접근이 되고요. 그 다음에 엔터를 누르면 사실상은 이제 엔터로서 해당 포커스가 꺼지게 되고요. 그 다음부터는 다음에 있는 A 탭으로 이동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당하는 상단에 있는 접근성을 지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다음 시간에는 본문 내용에 대한 접근성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본문 배너들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자, 본문 배너들에 대한 이런 접근성을 다음 시간에 만들겠습니다.